18. 태도 조정.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부모로서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핵심은 태도 조정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주입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고 자기 주장을 키우고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는 방법도 다룰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과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태도 조정.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돕는 것이 전반적인 성공의 필수적인 이유. 태도 조정. 다양한 관점 탐색.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은 수많은 새로운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것은 아이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고 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가능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검토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이들에게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좀 더 관용적인 시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에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식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과 도전적인 삶의 경험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데에는 아이들이 개방적인 관점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옹호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요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가르치고 자기 주장을 키우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변하는 것의 중요성과 어려운 대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아이들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문제 해결 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이들에게 자기인식과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전략을 실천하고 모델화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질문하는 것도 아이들이 더 나은 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아이들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를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고정 사고방식과 성장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들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돕는 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좀 더 자급자족하고 자기 효능감을 키우도록 돕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려면 긍정적인 강화와 부정적인 강화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고 내면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키우는 것은 아이들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옹호 장려. 자기 옹호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려운 대화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자신감 있고 정중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자기 옹호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을 대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옹호는 자신의 감정, 욕구,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옹호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긍정적인 예를 장려하고 모범을 보이십시오. 둘째,
자녀가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자녀가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고 옹호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목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셋째, 자녀가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사소통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자녀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고 듣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자녀가 어려운 대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제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어려운 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자기 옹호 기술을 연습하도록 도울 때 안전하고 격려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필요사항과 감정을 염두에 두고 계속 지지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존중의 건강한 경계를 만들고 자녀에게 경청할 수 있는 귀와 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지지적인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자녀의 자기 옹호를 격려하고 장려하면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문제 해결 기술 교육.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연습하고 적극적 경청 기술을 적용하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방법을 가르쳐 자녀가 성공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모든 기술은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고 성공을 준비하는 데 중요합니다. 첫째, 아이가 자기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어떤지 생각해 보도록 요청하세요.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십시오. 자기인식은 특정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과 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둘째,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녀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러 각도에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도록 격려하십시오. 이는 자녀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독특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질문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이 들은 내용을 반복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자녀가 더 나은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는 스스로 해결책을 조사하고 탐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때 매우 귀중한 자신감과 독립성을 구축합니다. 다양한 솔루션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록 격려하세요. 이러한 기술은 귀하의 자녀가 효과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습과 격려를 통해 귀하의 자녀는 성공적인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도 조정. 자녀의 사고방식 재구성. 부모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신적 태도를 바꾸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고정 사고방식과 성장 사고방식의 차이점과 전환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도전에 맞서는 능력을 기르려면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은 개인의 성격, 지능, 학습 능력이 미리 결정되고 제한되어 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 달성보다는 실패와 비판을 피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 사고방식은 실패가 학습과 성장을 위한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을 강화하고 성공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도록 돕기 위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탐색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포함하여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검토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문제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에는 다양한 가능한 솔루션을 고려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전략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고방식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녀가 자신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존중함으로써 지지적이고 격려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감성지능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단서를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해하는 방식으로 대화에 접근하고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녀의 성공보다는 노력을 칭찬하여 자기 효능감을 키우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가 성공을 경험하면 자녀의 노력을 축하하고 자녀의 진전을 인정해 주십시오. 도전에 직면했을 때 행동 과정에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성장 사고 방식을 직접 모델링하십시오.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어려운 대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자신의 필요사항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도록 격려하십시오. 일기 쓰기, 심호흡하기, 창의적인 활동 참여하기 등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세요. 자존감과 자기 수용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은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숨겨진 긍정적인 기회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강화 기법. 긍정적인 강화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칭찬이나 유형의 강화로 보상하여 원하는 행동을 장려하는 방법입니다. 긍정적 강화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긍정적 강화의 기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긍정적 강화의 기본 이해.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보상은 칭찬, 등을 두드려주는 것, 포옹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장난감, 간식, 특권과 같은 유형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보상은 원하는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아이가 이를 원하는 행동이나 행동과 더 쉽게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기. 긍정적인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자녀를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상 시스템은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아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므로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피드백은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욱 신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긍정적 강화 적용하기. 긍정적 강화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회적 상황에서 원하는 행동을 보일 때,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할 때, 심지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강화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동이 긍정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의 구별. 긍정적 강화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강화는 원하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불쾌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강화는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강화 기술을 사용할 때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강화는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긍정적 강화의 기본과 그것이 자녀를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강화와 부정적인 강화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팁을 사용하면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출 수 있습니다. 지지적이고 격려적인 환경 조성.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녀 주변에 지지와 격려를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삶의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이의 감정과 필요를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존중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와 건강한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안전하고 긍정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공간 내에서 무엇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정책을 갖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감성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인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내면적 안정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 관리 기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장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하루 중 마음 챙김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시간을 내거나 가족 활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거나 침실을 휴식과 긴장을 풀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이 함께 작용하면 자녀가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전망으로 어려운 상황에 접근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수를 포용하고 회복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사려 깊고 반성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녀 주위에 지지적이고 격려적인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부모들은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자기 옹호를 장려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도록 돕고 긍정적인 강화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장에서는 지지와 격려를 주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이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운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장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자녀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처리하도록 도울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영재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탁월하게 키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우수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밀거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자녀가 압도당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영재성을 빨리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영재성은 지능검사나 점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아동의 능력에 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영재성은 아이의 독특한 재능과 기술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의 재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고급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영재 아동을 위한 학업 프로그램에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교육은 개인의 필요와 관심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성과 탐구성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재성은 일회성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적이고 격려적인 환경을 통해 자녀의 재능과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영재 육성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명백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각 어린이는 독특하며 한 어린이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어린이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재성을 키우는 것이 아이를 탁월하게 키우도록 강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장점을 인식하고 탐구와 창의성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영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자원과 지원을 통해 자녀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